안 그래도 방금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도한 그 82명이 예. 동참한 탄원서 얘기하셨는데 참 이게 헌재 계엄이 위헌이더라도 탄핵 각하해야 한다는 탄원서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헌법을 어겨달라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제 헌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이제 절차적인 그 문제점이나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설사위헌이더라도 그리고 설사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기각시켜달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는 게 헌법 법률의 틀을 넘어서서 한 게 있어요. 그 헌법 법률의 틀 내에서 한 겁니다. 아무리 뭐 그 탄핵을 많이 시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또 헌법 법률의 틀 내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맞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정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헌법 법률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건 헌법 법률을 벗어나서 이 우리 헌법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시도예요. 근데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야당 탓을 하면서 기각시켜달라는 거는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주장을 할까 싶을 정도로 좀 제 눈이 좀 의심스러웠고 그런 분들이 헌법기관이라는 게 좀 개탄스러운 상황인데요. 뭐 헌재가 그런 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 전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소추 동일성에 어긋난다.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의 그 가결 그 내용에는 이제 내란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막상 헌재에 와서 탄핵 심리를 다툴 때는 내란죄를 뺐다. 근데 그 점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걸 헌재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주장을 거듭 반복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그렇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좀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선을 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나중에 가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걱정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뭐 장애투쟁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이제 그런데 개별 의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60명 넘게 지금 헌재 앞에서 릴레이 장애 시위 하고 있잖아요. 좆자서. 그리고 그 지금 나경원 의원도 탄원서 제출 당 지도부는 개별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당 지도부가 사전에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속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법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율사가 아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그 율사 출신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야, 율사가 진짜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금 처신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줄 뿐이에요. 인간적 관계, 과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해서 저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의 권력이 단기간의 미래와는 연동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시 태어나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도 법은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그들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적 관측을 빨리 벗어나야 돼. 냉철한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산수로 계산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중도를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게 뭐 강경 지지층이 결속을 해서 그랬든 뭐가 됐든 그렇다면 한번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해보자고요. 강경 우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이 조금 노선을 확대하거나 중도로 간다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한테 붙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강경 우파가 그 진영으로 지지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치면은 지금 오히려 태세에 전환을 해갖고 중도까지 확보하는 지평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권영세 위원장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만약에 그게 당의 생각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건가? 단순히 지금 당의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서 그런 연판장 같은 수모를 당했다는 그 학습 과정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건가? 그러기에는 5선은 너무 길고 경륜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경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도 그렇고 또 다선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작년 이제 12월 그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상황 판단이나 혹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다선 중진 의원들이라고 보기에는 놀랍도록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요, 전략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상황 이후를 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은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동을 분리하는 것 같지만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60여 명이 저렇게 나가서 릴레이 농성을 하고 80명 넘는 의원들이 탄원서를 내고 거기에 앞장서 계신 분들이 당 대표급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 지도부가 형식적으로 그걸 분리한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별로 힘이 없어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 구치소 면회 갔을 때 뭐 그 자리에 좀 썰렁했다. 뭐 개인적으로 오신 거라면서 이렇게 면박 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0분 그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차담회 한 것도 분위기도 냉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당이 선을 넘어서 이제 모든 그 이 당의 역량을 다 결집시켜서 이 본인을 방어해 주길 바라는데 당 지도부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정쩡한 태도가 싫은 거죠. 그 틈을 뚫고 뭐 김기현, 나경원, 김나연 요즘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이 차기 당권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건지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걸 통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그 탄핵이 인용돼도 지금 이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탄핵이 기각되면 더더욱 유지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100%라고 보는데 탄핵 인용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어떤 기조로 어떤 지도부가 상황을 정리해서 맞이할까 지금으로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별 행동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뭐 60년 넘게 참여하고 80명 넘게 참여하면 이게 사실상 당론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제재를 가장 심하게 받는 분은 김상호 의원이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김상호 의원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강민국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그 언론 인터뷰 기사 공유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노총의 의견과 같이 하는 이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 당 지도부에 개인의 일탈을 넘는 중대한 사안이니 징계해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배숙, 강승규 등 일부 의원들도 이제 이 동의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을 무슨 민주당과 민주노총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과는 다른 소신인 거죠. 그게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강한 소신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무슨 민주노총 그 민주당의 입장을 추종하는 듯이 표현하는 건 제가 보기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상호 의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쨌든 본인은 소신을 가지고 계엄 해제 표결부터 또 탄핵 그 안에 동의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탄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뭐 시당위원장도 그만두고 지역에서 지지자들도 항의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이제 굽히지 않는 저 모습은 정치인 개인 김상욱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당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소신을 그렇게 뚜렷하게 펼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위기에서 자기 소신을 저렇게 펼치는 모습은 저는 존경할 만한 모습인데 저분이 국민의힘에 정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 전망은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어둡다. 그런데다가 뜻을 같이 했던 그런 동료들이 김상욱 의원처럼 용감하게 나서서 공동행동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뭐 한동훈계 카톡방에서도 쫓겨났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럼 더더욱 김상욱 의원의 개인 소신은 참
존경할 만한 소신이지만 저당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요건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니 물론 국민의힘에서 심지어는 지금 한동훈계에서도 그렇게 거북스러워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의원님께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도 정치에 발을 들였으면 일관성 있게 보수 정당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펴야지 중간에 나 여기서 못하겠다 그래갖고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태는 안 보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요. 이런 식의 인민재판 마녀 사냥 같은 이런 행동, 린치를 가하는 듯한 이거는 보수 정당하고 맞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보수 정당과 이념의 궤를 달리하는 그런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그런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른데 본인의 어떤 그 입법 기관으로서의 생각을 존중합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지금 정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김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당인 민주당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정치적인 이득을 주는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논쟁과 토론을 하는 모양을 갖춰야지 넌 우리 편 아니니까 넌 가만 놔두지 않겠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마치도 그 뭐라 그럴까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런 논리들 우리 편이 아니면은 배척한다라는 저 이런 거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직간접적인 경험도 했고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사국 의원이 이제 오늘 아침에 김종대 시선집중에 출연했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으니까 고립감이 힘들다,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영어로 이제 저격을 좀 하려다가 오히려 문법 오류를 지적을 받았는데 이 위헌 재판부 이제 2심 선고 앞두고 있잖아요. 재판부의 위헌 법률 심판 이제 추가로 했다, 재청 추가로 했다 이런 언론 보도 링크와 함께 한글로 정말 위험한 사람. 근데 굳이 또 영어로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이걸 썼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이제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문법적으로도 덜을 안 써서 이거 틀린 거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아니 뭐 덜을 쓰고 안 쓰고 이런 건 좀 지엽적인 것 같은데 굳이 뭐 영어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우선 들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복귀 이후에 메시지의 주요 방향을 이재명 때리기로 잡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탄핵 찬반이나 계엄에 대한 찬반, 이거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계속 부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배신자 프레임까지 입쓴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다. 근데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요걸로 메시지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총선이나 그냥 일상적인 정치 과정과 다르게 결국에 수권을 할 수 있는 비전이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콘텐츠고 이재명이 비전이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대선 주자로서의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비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 친윤, 비윤, 친한, 비한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힘의 최대의 콘텐츠는 이재명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이 높고 그리고 확장성이 떨어지는 후보고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선이라는 건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파탄이 났는데 이 파탄난 정당이 국민에게 지지를 달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쇄신도 안 하고 상대방이 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전이 될 수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마저 그러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저런 걸로 대선에 나오겠다. 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집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완전 양분된 것 같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는 국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는 국민. 근데 또 있어요. 세 번째 국민은 누구냐? 윤석열, 이재명이 다 위험하니까 둘 다 이 판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주로 이제 우파층이잖아요. 이분들에게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상처는 되겠으나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 중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히 나와요. 근데 왜 그게 안 되고 세 번째 부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요.